안녕하세요. 클래식 소개해주는 크랄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여러 피아니스트들이 있죠. 그런데 개개인마다 연주 스타일도 음색도 다르다 하는데 나에게 맞는 피아니스트를 찾자고 하니 어렵기만 한데요.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피아니스트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총 7분의 피아니스트를 소개해드릴 건데 곧 보여드릴 흐름도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성향과 맞는 피아니스트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본인과 맞는 피아니스트를 찾으시면 적어놓은 영상의 시간대로 가셔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음반 나눔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A를 뽑으셨네요. A를 고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피아니스트는 바로 예브게닌 키신입니다. 예브게닌 키신, 러시아 피아니즘의 정수라 소개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2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피아노 신동으로 이제는 신동의 타이틀에서 피아니스트의 전설에 등극한 아티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호로비츠를 잇는 진정한 후계자란 칭호도 있으니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예브게닌 키신은 쇼팽으로 시작해서 쇼팽으로 끝났다 라고 말할 정도로 쇼팽에 대한 넓은 레파토리와 특유의 해석을 보여줍니다. 그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도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덕분이었고 그의 피아노 리사이틀 주 레파토리 역시 쇼팽이기도 하고요. 저는 키신의 피아노를 듣고 있으면 어떻게 저런 속주 속에서도 또랑또랑함이 살아있을 수 있지 란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의 피아노 터치는 밝고 경쾌하며 그 와중에 뭉개지지 않는 또렷함까지 가지고 있죠. 이래서 쇼팽에 대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브게닌 키신을 대표하는 음반으로는 다음 2개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명반 중인 명반인 키신과 카라얀의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음반이고 두 번째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실황 앨범입니다. 두 음반 모두 쇼팽뿐만이 아닌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 역시 일품임을 보여주는 앨범이죠. B를 고르신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피아니스트는 바로 부흐빈더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는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수식어에 어울리는 피아니스트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라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죠. 그만큼 그는 베토벤에 대한 조예가 깊은 피아니스트계의 노장으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음반만 무려 3개, 거기에다가 50회 넘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리사이트를 했을 정도로 그에게 베토벤이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러나 저는 베토벤이란 타이틀로 피아니스트 부흐빈더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꾸준함과 새로움이란 수식어로 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70이 넘는 나이에도 그가 많은 클래식 매니아로부터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의 지긋한 노력 덕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전설 반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새로운 해석으로 본인의 깊이를 더해가는 모습. 쇠는 담금질할수록 단단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깊음과 새로움으로 사랑받는 피아니스트 루돌프 부흐빈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토벤 스페셜리스트답게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음반으로는 다음 음반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발매된 디아벨리 프로젝트로 부흐빈더가 생각하는 베토벤에 대한 깊은 해석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호, 여러분은 C를 고르셨군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젊은 거장 조성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 3위, 2015년에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로 이제는 세계 어딜 가든 초 하나로 통하는 시대가 되었죠. 베를린 필을 비롯한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의 협연은 물론이고 꾸준한 리사이틀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조성진. 그러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조성진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물론 피아노를 잘 쳐서이겠지만 구체적으로 저는 그의 차분함과 반전 매력을 들고 싶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터치는 뭐랄까 꾹꾹 눌러 담으면서 차분한 것이 특징입니다. 피아노 음색 자체가 확실하고 또랑또랑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밀어붙여야 할 때는 차분했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기를 끌어모아 연주해 나가는데 이런 반전 매력 또한 조성진의 장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매력남 조성진을 보여주는 음악으로는 다음에 2의 앨범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8년 그라모폰에서 발매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0번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앨범과 곧 발매된 슈베르트 방랑자 앨범입니다. 그가 쇼팽 콩쿠르 우승자이다 보니 생각보다 쇼팽 곡으로 그를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다른 작곡가들의 곡들이 조성진을 더 잘 대변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아니스트 D입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폴란드계 캐나다 피아니스트 얀 리시에츠키입니다. 25살이란 어린 나이로 마치 혜성처럼 등장한 신예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커리어가 탄탄한 아티스트랍니다. 2008년 캐나다 음악 콩쿠르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0년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도이치 그라모폰과의 독점 계약, 그리고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 각종 국제대회를 휩쓸며 이력을 이제는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죠. 거기에다가 잘생긴 얼굴에 잘생긴 얼굴까지.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수려한 외모나 훤칠한 키가 아니겠죠. 바로 그의 연주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젊은 피아니스트들은 주로 본인들의 뚜렷한 색깔을 어필하기 위하여 독특한 해석 및 레퍼토리를 가져오곤 하는데, 리시에츠키는 오히려 이 반대길을 걷고 있죠. 그가 낸 앨범만 봐도 쇼팽, 모차르트, 베토벤, 하나같이 피아노의 정통 중의 정통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후의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랍니다. 피아니스트 리시에츠키를 보여주는 음반으로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집과 멘델스존 피아노 협주곡 음반을 추천드립니다. 둘 다 정직하면서도 시원시원한 리시에츠키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고르셨네요. 이를 고른 여러분께는 피아니스트 다닐 트리포노프를 소개해드립니다. 다닐 트리포노프는 2011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피아노 부문 우승자로 차세대의 러시아 피아니즘을 이어갈 연주자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리포노프 그를 대표할 수 있는 음악에는 물론 쇼팽과 리스트와 같은 작품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러시아 피아니즘에 어울리는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를 빼놓을 수는 없죠. 라흐마니노프라는 거대하면서도 기품 있는 사운드를 가장 잘 뽑아내는 피아니스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연주를 보면 뭐랄까 거대한 아우라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특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곡에서 이 진가가 발휘되는데, 오케스트라를 감싸는 그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파워를 볼 때마다 와 쩐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러한 파워풀한 트리포노프를 대표하는 앨범으로는 다음 두 개를 추천드립니다. 트리포노프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가 녹음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4번 앨범, 그리고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로 채워진 그의 앨범. 그의 파워풀함을 아주 절절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F입니다. F를 고른 여러분께는 피아니스트 비킹구루 올라프손을 추천드립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북유럽의 강한 남성미가 떠오르지만 막상 그의 연주를 접해보면 그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슬란드 출신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올라프손은 매 음반이 새로울 정도로 클래식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답니다. 2017년 미국의 현대 작곡가 글라스의 소품집 앨범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바흐, 그리고 올해 2020년 드뷔시의 작품까지 폭넓은 울림을 저희에게 선사해주고 있죠. 그의 피아노 연주를 들어보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피아노가 맞나? 란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한 해석을 보여주는데요. 분명 같은 피아노 소리지만 더 청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사운드가 올라프손의 매력이 되겠습니다. 이런 매력을 즐기기 위해 그의 새 앨범들 모두 좋지만 저는 그의 두 번째 앨범인 바흐 소품집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본 앨범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바흐가 이렇게 슬프고도 담담하였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마치 이 앨범 제끼처럼 올라프손에 빠져들고 있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G를 고르신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피아니스트는 바로 윳 베빙입니다. 네덜란드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윳 베빙은 본인만의 곡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곡들을 들어보면 뭔가 멜랑콜리하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의 곡들의 제목만 봐도 철학적이면서도 비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앱 오보, 기원, The Light She Brings, 그녀가 가져온 빛, Sol and Luna, 해와 달. 꽤나 의미심장해 보이죠? 이러한 심오함 덕분인지 저는 베빙의 곡을 들으면 가슴속 어딘가 숨겨져 있던 감정을 끄집어내주는 그런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평상시에 한 번쯤 생각해봤던 그런 기억이랑 감정들 말이죠. 이러한 윳 베빙을 대표하는 추천 음반으로는 그의 첫 음반인 솔립시즘을 추천드립니다. 그의 다른 앨범들 역시 좋지만 윳 베빙의 나의 감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음반이라 생각하여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피아니스트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각자에게 맞는 피아니스트를 찾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아니스트만 추천하고 끝나면 섭섭하겠죠? 그래서 준비한 이벤트, 바로 음반 나눔 이벤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피아니스트 중 여러분 마음에 들었던 피아니스트를 골라주시고 그 이유만 적어주시면 끝! 그러면 추첨을 통해 해당하는 피아니스트의 음반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및 자세한 사항은 본 영상의 상단 댓글에 적어 놓았으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클래식을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이상 크랄이었습니다.